만약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AI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한 흥미로운 학술 논문입니다. 과연 AI 복제품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연구가 대체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 핵심 딜레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주 가까운 미래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나 부모님을 돌봐주던 AI 간병인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 AI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러서 큰 해를 입혔어요. 당연히 그 AI는 당장 폐기해야겠죠. 그럼 회사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걱정 마세요. 문제의 AI는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대신 모든 기억과 데이터를 그대로 복원한 새로운 AI를 드릴게요. 얼핏 들으면 완벽한 해결책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피해자라면 이걸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이 논문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부분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새로운 AI로 느껴질까요? 아니면 끔찍한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겉모습, 그러니까 기계만 바꾼 바로 그 가해자로 느껴질까요? 근데 이 논문이 진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이 복잡한 문제, 아주 기가 막힌 비유, 바로 쌍둥이 이야기로 풀어낸다는 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그의 일란성 쌍둥이로 대체하는 거랑 AI를 복제품으로 대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인간 쌍둥이는 유전자는 같아도 각자 살아온 기억과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죠. 하지만 AI 복제는요. 하드웨어라는 몸은 바뀌었을지 몰라도 모든 기억과 관계, 즉 심리적인 정체성은 완벽하게 똑같이 복사된 겁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논문의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 핵심을 꿰뚫는 비유죠. 여기서 논문은 딱 짚어주는 겁니다. AI의 정체성은 물리적인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담긴 기억과 행동에 달려있다고요. 그래서 이 논문은 설계된 심리적 연속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해자가 AI 복제품을 보고 아, 쟤는 그때 걔랑 똑같아 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기억, 행동 패턴, 나와의 관계 데이터까지 모든 게 의도적으로 똑같이 설계돼서 복제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이런 새로운 종류의 정체성을 대체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거죠. 기술적으로 또 법적으로요. 다행히 이 논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주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합니다. 먼저 AI의 정체성을 세 개의 층으로 나눠서 보자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기계, 즉 하드웨어고요. 두 번째는 그 안의 코드와 기억,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사용자와 AI가 함께 쌓아온 고유한 역사, 바로 관계의 층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층을 바탕으로 동일성 점수라는 걸 매기자고 합니다. 일종의 테스트인데요. 새로운 AI의 기억, 행동, 관계 데이터가 이전 AI와 얼마나 똑같은지 수학적으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수가 특정 기준을 넘으면 법적으로 너희 둘은 같은 AI다 라고 판단하자는 거죠. 만약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즉 다른 AI로 인정받으려면 정체성 단절 인증, 줄여서 CIB라는 걸 받아야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AI용 디지털 사망 진단서 같은 거예요. 이전 AI의 정체성이 기술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죠. 피해자나 규제기관이 안심할 수 있도록요. 자, 그런데요. 아이디어는 정말 기가 막힌데 현실의 벽은 또 높잖아요? 이 똑똑한 아이디어가 현실에 적용되려면 어떤 허들을 넘어야 하는지 전문가들이 콕 집어서 지적한 부분들을 한번 보죠. 첫째, 특정 방식이 아직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이 동일성 점수라는 게요, 지금 방식으로는 너무 단순해서 기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점수를 조작해서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준 점수가 왜 하필 0.7점인지 그 과학적인 근거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의 법이랑 충돌한다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 유럽의 GDPR 같은 법에서는 데이터를 일정 기간 백업해두라고 하는데 이 정체성 단절을 하려면 데이터를 싹 지워야 하잖아요.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죠. 또 나중에 소송이라도 걸리면
증거로 써야 하는데 데이터를 다 지워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솔직히 아직 좀 약하다는 거예요. 실험 참가자가 고작 30명이었고요. 실제 AI에게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그냥 글로 된 가상 시나리오를 읽고 판단한 거라서 이걸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비판이 있다고 해서 이 아이디어가 그냥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향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전문가들의 최종 평가는 이거예요. 수정 후 채택.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정말 중요하고 강력하다. 다만 디테일이 부족하니 좀 더 다듬어서 가져와라. 딱 이 느낌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우선 누구도 속일 수 없도록 동일성 점수 계산법을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고요. 디지털 사망 진단서가 현실의 법과 충돌하지 않도록 잘 조율해야 합니다. 또 독립적인 제3자 감사기관이 이 모든 과정을 검증할 절차를 만들고 훨씬 더 크고 현실적인 조건에서 실제 사용자와 함께 실험을 다시 진행해야겠죠. 결국 이 논문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AI가 내 친구, 내 가족처럼 점점 더 개인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미래에 우리는 과연 한 존재의 끝과 또 다른 존재의 시작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합의하게 될까요? 그 기준을 만드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가 될 겁니다.